뉴캐슬이 특급 유망주 영입에 실패했는데요. 이로 인해 최근 화제를 모았던 이강인 영입 가능성이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영국의 풋볼 365는 31일 뉴캐슬이 레알 마드리드 스타의 이적료로 6,700만 파운드, 약 1,200억 원을 제안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풋볼 365는 뉴캐슬은 이적 시장에서 계획을 위해 레알의 아르다 퀼러에게 거액의 이적료를 제안했다. 뉴캐슬은 이번 여름 더 많은 영입을 원하고 있다. 스페인 소식에 따르면 유로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퀼러를 위해 6,700만 파운드를 제안했으며 튀르키예 선수를 통한 시장 개척 의향도 있으며 명백히 관심이 있음을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레알은 퀼러에 대한 제안을 받고 싶지 않으며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차기 시즌 퀼러에게 더 큰 역할을 줄 의향이 있기에 이적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거절했다라고 레알이 이를 모두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퀼러는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특급 유망주 중 한 명이며 튀르키예 메시라는 별명까지 얻은 선수입니다. 페네르바체에서 프로에 데뷔해 성장한 그는 레알 합류 이후 부상, 부진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으나 시즌 막판 기회와 함께 유로에서 활약하며 기대감을 올렸습니다. 레알도 퀼러를 팀 미래의 핵심으로 고려해 임대조차 보내지 않을 계획으로 뉴캐슬의 대형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뉴캐슬이 퀼러 영입에 실패하며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된 선수는 바로 이강인인데요. 이미 이번 여름 이강인에 대한 뉴캐슬의 관심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지난 16일 뉴캐슬 소식을 전하는 맥파이 미디어는 공식 SNS를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 이강인에 대해 뉴캐슬이 PSG에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다라며 뉴캐슬의 새로운 디렉터 폴 미첼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을 꿈의 목표로 지목했습니다. 2019년에 유럽에서 뛰는 최연소 한국인이었던 이강인은 양쪽 윙과 중앙 미드필더를 소화하며 이 능력은 에디 하우 뉴캐슬 감독과 미첼 디렉터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라며 뉴캐슬이 관심을 보인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이강인도 퀼러와 마찬가지로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2005년생 특급 유망주인 퀼러와 잠재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강인도 충분히 뉴캐슬 전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뉴캐슬이 이강인을 원한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뉴캐슬이 이강인의 이적료로 고려한 금액도 알려졌었습니다. 맥파이 미디어는 뉴캐슬은 약 4천만 파운드 약 710억 원의 이적료라면 이강인을 영입하기에 충분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강인도 PSG에서 완전 이적하여 정기적으로 1군에 출전하길 원한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이미 퀼러 영입 금액으로 막대한 이적료를 준비했던 뉴캐슬이기에 이강인 영입에 투자할 금액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으로서는 뉴캐슬 이적이 성사된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충분한데요. 뉴캐슬이 이번 여름 이강인이 뛰어난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포지션에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기에 주전 경쟁이 수월합니다. 뉴캐슬은 우측 윙어로 활약했던 미겔 알미론이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린 후 꾸준히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이 제기되고 있고 중원에서도 지난 시즌 막판 우측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던 엘리엇 앤더슨이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하며 공백이 생겼습니다. 반면 PSG는 최근 미드필더 주앙 네베스 영입이 임박했고 제이든 산초, 니코 윌리엄스까지 노리고 있기에 이강인이 뛸 수 있는 포지션에서의 경쟁이 차기 시즌에는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뉴캐슬이 이강인으로 다시 선회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파리 생제르맹의 의중입니다. PSG는 그간 나폴리의 트레이드 제안에도 이강인을 포함한 제안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익명 구단의 1,000억 제안도 거절했다는 소식까지 등장했었습니다. 뉴캐슬이 이강인을 데려오려면 PSG를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캐슬의 영입 계획 실패로 이강인이 여전히 영입 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적 시장이 마무리되기 전 다시 한번 뉴캐슬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일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팬들이나 전문가들뿐 아니라 선수들조차도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불만이 높을 것입니다. 박주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수들은 훈련 세션 한두 번만 해도 그 감독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뉴, 엘리케 등 수준 높은 감독 밑에서 훈련받았던 해외파 선수들이
국내 감독의 훈련 세션으로 성에 차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수들이 이전에 벤투사단을 높이 평가했던 이유도 강한 신념의 철학과 훈련 세션 등에서 인정을 했다고 하지요. 전술과 기술적 능력도 떨어지는 홍명보 감독에게 30억 원 가까이 연봉을 지급하는 멍청한 협회에게 열불이 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최근 유로 우승 스페인 감독 연봉이 세후 9억 원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감독이 9억 원이면 물론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이런 사례처럼 훌륭하고 얼마든지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유로 끝나고 코파 끝나고 더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냥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후 임시 사령탑 체제로 돌아가던 시기에 축구대표팀 스태프로 합류한 한 지도자 A씨는 유럽파가 감독에게 가장 원하는 요소로 소통을 꼽았습니다. A씨는 나도 국내 지도자로 선수들이 해외 감독을 원하는 분위기에 반감이 컸다면서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 직접 부딪혀보니 이유가 있더라. 마냥 편하고 싶어서 외국인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서 감독이 들어주는 소통 구조를 원하더라. 내용을 들어보면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충분히 할 만한 얘기를 하더라. 아무래도 선수들은 국내 감독의 경우 그런 식의 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유럽파 전성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캡틴 손흥민을 필두로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이재성 등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들은 선진적인 훈련과 전술, 유럽식 소통 방식에 익숙한 선수들입니다. 대놓고 말은 못해도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직적인 스타일의 한국 감독과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지도자는 여전히 상명하복식 지도에 익숙한 게 사실입니다.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 감독은 전형적인 카리스마형 리더입니다. 현역 시절의 아우라와 지도자로 성과, 선수단을 장악하는 리더십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홍 감독의 이게 팀이야 한마디에 선수들이 긴장하고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장면이 그의 스타일을 대변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마냥 카리스마로 선수를 휘어잡는 시대가 아닙니다. 유럽파가 다수인 대표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홍 감독이라 해도 밀어붙이는 리더십으로는 팀 분위기를 장악하기 어렵다는 게 대표팀 내부를 잘 아는 관계자의 일관한 견해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지도 못하는 해명하지 마시고 속히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